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고 뭐 세게 강하게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었지만 추세를 보시면 정말 며칠간이지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제가 얘기 드렸죠. 요렇게만 계속 지속돼도 좋다. 그래서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900을 저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횡보하면서도 종목별 장세는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 수익을 내는 게 좋긴 합니다. 이럴 때 수익을 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어중간한 거 똑같이 못 가는 종목 물타기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 드렸고, 이게 좀 섹터 흐름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취지가 되게 단기적으로 얘기 드리죠. 요즘 섹터 종목을. 그래서 하루 단타도 치고 그다음에 되게 짧게 짧게 끊어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시장이 아직 방향이 그래서 그래요. 제 원래 투자 방식이 그렇다기보다 시장에 따라 변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스윙 투자자고 한 분기 정도 가져가는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은 한 분기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안 되니까, 장기적 우상향 가져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 투자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도 이 구간대 잘 보시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여기 의미 있는 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3070포인트까지 얘기 드렸죠. 제가 6, 70포인트, 7, 80포인트 얘기 드렸는데, 여기가 의미 있게 돌파돼야 된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돌파되지 않았고, 여기가 돌파된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의 좀 방향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은 횡보다. 그래서 횡보로만 나가도 좋다 이거예요. 횡보로만 나가서 쭉쭉쭉 빼줘서 탄탄한 지지층이 만들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횡보만 해도 좋은데, 시장은 아직 하방 재료가 많다. 그래서 악재가 많이 걷어진 것 같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얘기 드렸고,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전환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그런 거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요 흐름 쓰게 여기 박스권 하단을 이겨내야 되는, 여기가 코스피 200도 400포인트가 넘어가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좀 맘 편한 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환율을 먼저 볼 건데, 환율은 제가 그 봤던 대로, 같이 봤던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위대를 이탈하고 내려오고 있죠. 오늘도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자, 그 사실 여기서부터 이탈하면서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좀 불안해요. 시장이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건 경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보시면 미국장도 시장 전체는 하방이었지만 다우나 그 S&P 500 같은 게 신고가 경신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분기 실적 호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한 번 더 죽지 않고 버텨주고 있고, 그 여파도 우리나라에 영향은 돼서 상승을 가진 못하지만 하락은 제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조금 하락에 대한 방어는 되고 있는데, 외국인 유입이 들어오고 상승을 가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지탱해줬던 것을 보시면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주돼서 시장의 하락을 제한했다라는 게 방향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서 콘텐츠주가 또 한번 시세가 나와주고 하면서 또 시장이 견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그 호재와 에너지가 죽을 때쯤 뭔가가 항상 이어주면서 시장이 버텨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상승갈 폼을 잡는다라고 보기엔 아직 경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빨리빨리 섹터를 끊어 가셔야 된다는 전략을 드린 거니까, 아직도 그건 유효해 보여요. 아직도 지금 오늘만 보시면 조선주, 그 다음에 여행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온 편입니다. 반대로 오늘은 또 콘텐츠도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 말 그대로 마이네임이라는 바턴을 또 한번 지리산이 엮어서 같이 가졌으면 좋았을 걸. 지리산은 오늘 A스토리죠. A스토리가 오늘 그 좀 다시 잊지 못하고 A스토리일 겁니다. A스토리.
A스토리가 바톤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뭐 20%가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기대감이 올랐다가 죄다 반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렇게 되면서 콘텐츠 엔터주가 다 박살이 났어요.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끝났다라기보다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섹터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 버텨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맞춰서 맞춤 대학 이미 콘텐츠주는 사마 네트워크스나 이런 것들 추천드리면서 졸업한 미디어 이런 거 보면서 수익을 걷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섹터가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수익 냈으면 다른 섹터,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다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니까 저가 매수세로 화학 석유 화학 관련주들 이런 거 보시라 얘기 드렸죠.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이나 아니면 뭐 GS 같은 거 아니면 삼천리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 이런 거 아니면 하나솔루션도 대형주로 그럴 수 있고 그런 것들 보셔서 저가 매수를 또 들어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원자재가 계속 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일단 그렇게 시황은 얘기 드리고 종목 보면서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특징했던 게 한국 조선주들인데 일부러 이렇게 그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나름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이 시작이냐라고 오해하실까봐 거기에 대한 좀 분석을 드리고자 일부러 조선주 갖고 온 겁니다. 조선주는 사실 이렇게 그 엄청난 수주 잔고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바닥권에서 정말 장기 하락을 딛고 장기 우하향을 딛고 바닥을 찍고 저점이 올라가며 상승으로 방안들어서 이제 조선주가 시작인가라고 할 만큼 큰 상승 이쁘게 흐름 나와줬었어요. 경기 민감주의 대장으로 조선 같다. 그런데 조정 국면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죠. 그 기간을 말씀드리면 여기입니다. 이쯤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 정도에선 충분한 조정 국면이다 라고 봤고 추가적 하락 나와도 여기도 또 하나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쉬어간다 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또 철강주가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선주가 영업이익이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흘러와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수주 잔고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조선주가 이제 살아난다라고 돼야 되는데 영업이익 다시 마이너스 적자전환이에요. 다시 적자 지속이에요. 그 이유가 조선에 들어가는 게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데 후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우하향을 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반대로 그 항공주 같은 거는 원유 가격을 보시라고 얘기 드렸다면 얘네들은 철강 가격이 내려가 줘야 돼요. 철강 가격이 내려가 주고 조금 영업이익이 개선이 돼야 그게 다시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때부터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보시면 얘네한테는 또 그런 게 있는 게 또 원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배를 띄울 때 기름이 또 드니까 아직은 들고 그다음 그래서 악재가 많은 겁니다. 악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주 자체가 뭐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게 좋지 않아요. 원유 가격 오르고 뭐 철강 가격 오르고 이런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싸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올라서 이렇게 전부 시세를 반납한 형국. 그래서 코로나 전 때보다도 빠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도 빠진 다시 바닥을 키고 있다. 그래서 바닥 국면에선 바닥이 말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조선주를 투자하시려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마감되고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추세만 봐도 그래요. 장기 하락 추세죠. 지금 고점 대비 장기 하락 추세고 오늘 상승이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지속적 충분한 흐름과 함께 돌파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하나의 파동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로 담아볼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하지만 이탈되면 다시 또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조금 추이를 시켜봐야 됩니다. 조선주가 10년 사이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장기로 묻어가고 하기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로 섹터를 이어가기에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좀 사놓고 지켜보는 포지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좀 꺼려줘야 돼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미포조선도 큰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락 중에 큰 선이고 외부 하락 추세선이 보이죠.
이 추세선을 돌파되는가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또 영업이익 같은 거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돌파돼줘야 돼요. 돌파돼주고 매수 심리가 좀 변동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선세가 뚜렷해야 됩니다.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된다. 그리고 나서 좀 매년 실적 개선이 좋다라는 그런 재료들을 확인해야 조선 섹터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경기 민감주 섹터가 또 할 수 있으니까 보자 얘기 드렸는데 계속 장기 하락을 하니까 안 봤던 거죠. 하지만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고 좀 지켜보긴 해야겠다. 하지만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기엔 물음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우리기술이라고 해서 원전 관련주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금액보다 좀 더 밀렸죠. 좀 더 밀려서 여기 구간대를 바닥으로 봤는데 좀 밀렸다가 최근에 마찬가지로 원전이니까 괜찮다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돌파되고 저가 매수로 보자 얘기 드렸는데 이탈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원전주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원전 관련주 괜찮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오히려 요게 바닥 대비는 뜬 것 같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요렇게 이 짧은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서 저가로 이 30% 수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부터 보시면 돼요. 요 정도부터. 그래서 이게 많이 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지금도 매수 유효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것도 조금 그 원전 테마가 죽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또 이제 요거 밑에 건 좀 지워놓고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돌파돼주고 지지가 되면 좋다. 그래서 2350원 구간, 지금 구간 정도죠. 여기 구간 정도가 돌파되면 좋다. 2300, 2400원까지 안착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400원까지 안착하면 더 좋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도 유효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2000원대 부분까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그 생명선이 되겠죠. 여기가 이탈되면 안 좋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는 바닥권으로 보여지고, 이건 추가 가대 낙폭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하락 추세가 마감됐다. 그리고 2400원 돌파된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 보선 파워텍이고요. 오늘 얘기 드렸죠. 오늘 또 추세 때 적용되고 원전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다 해서 저도 좀 봤는데 시가가 떠서 출발했죠. 떠서 출발하니까 매수하기는 좀 애매했고 오늘 제가 또 단타는 못했어요. 단타 종목은 없었습니다. 너무 거래량이 다 적고 이미 좀 떠서 출발하고 그런 거에서 안전한 매수 타이밍의 단타를 포착하지 못했죠. 그래서 조금 모니터하는 시간 동안 근무 몇 시간에 잠깐 모니터하는 시간에는 포착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시가에 들어가셨어도 사실 여기 5일선 대응만 했어도 수익이 났겠죠. 좀 이쁜 수익 났겠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싸게 사는 것들, 뭐 4,200원 이렇게 산 것들은 가져가면서 지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싸게 못 샀기 때문에 끊어가라고 얘기 드리는 거니까 싸게 산 것들은 묻어가서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여기 추세를 보고 여기 구름대 돌파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다음 원전주 테마 체크하시면서 수급 보시면 계속 진득하게 또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흐름대로 계속 원전에 부각된다면 다 고점 뚫고 날아가겠죠. 다 정고점을 뚫을 겁니다.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걸어놓은 거, 제가 걸어놓은 건 이거예요. 대응 못하니까 걸어놨던 게 썬데이 토즈고 22,500원 정도 다일 때 정도에 되게 매력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맥점이다. 그래서 얘기 드렸는데 오늘 22,650원 이렇게 걸어놨는데 안 걸렸어요. 안 걸렸습니다. 22,750원이 오늘 저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밀리더라. 그래서 조금 밀리지 않아서 담아보지 못했지만 또 내일도 빠질 수 있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22,500원 정도가 금액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 전체는 좀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전체 조정이었죠. 섹터별로. 하지만 좀 이렇게 저가에 사서 요 거래량이 이 거래량을 좀 이때 들어온 그 수급을 체크하면서 한번 지켜보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매수가 걸리진 않았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컴투스고요. 어중간한 추격 하지 마시라 얘기 드렸고, 밴드나 5일선 대응 아니면 힘들다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도 또 이렇게 기회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긴 옵니다. 이렇게 상승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틀 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좀 조정이라고 해다 떠서 종가상으로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오늘 좀 조정이라면 조정 국면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렇게 제가 예전에 체크해드린 금액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충분히 이렇게 리테이스팅돼도 죽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얘기 드렸어요.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얘가 되게 셌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장기 이평선 정도 금액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1만 6천원, 7천원 정도, 요 정도 7천원 정도 될까요? 6,700원 정도 될까요? 아무튼 요 정도 금액대 오늘 또 조금 11만 7,100원이 저가였는데 이 금액대에서 또 지지받고 다시 재차 상승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보시면 못 따라갔던 것도 좀 소량으로 담아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여기서 여기 갭 구간이 절대 적지가 않아요. 여기 적지 않은데 또 바로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못 샀다면 이렇게 눌려주는 것도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 눌려줘서 담아보고 재차 상승 가는 걸 체크해야겠죠. 지지가 되는 걸 체크하고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 게임주 섹터 자체가 좋아야 또 좋기도 하지만 오늘 이게 메타버스 재료도 있었죠. 얘한테는 메타버스 투자해서 성공했다라는 재료가 있었는데 메타버스도 수급이 세게 들어오다가 좀 빠져나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장 후반에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 그 오늘 자체는 조정으로 좀 끝났는데 좀 관심 종목으로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SNS이고요. 오늘 또 SNS이 또 큰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로 이게 추세라고 하기도 어설플 정도의 각도이고 해서 얘기 드렸고, 여기에서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매수 의견은 좀 여기 정도 좀 보자가만 얘기 드렸고 공격적 매수 의견은 안 드렸어요.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자 얘기 드렸는데 이때 저가에 사는 것들은 상관없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저도 저가에 사는 건 보유하고 있어요. 저가는 보유하고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사는 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저항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액대가 35,000원 정도 되겠죠. 선이 오래되니까 굵어지는데 이렇게 여기가 장기 이평선이 닿아 있는 데고 장기 이평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매수 포지션보단 매도 포지션이 돼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 이렇게 상승이 갈 수 있었던 건 사실 거래량도 차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사지 마시라 얘기했더니 개인 이렇게 보유량이 이게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 나왔다. 그래서 이게 고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기 저항대가 이게 뚫어주고 지지 테스트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뚫어줄 때 진정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뚫어주고 우리가 확인이 안 됐던 게 뭐죠? 지지가 안 됐죠. 뚫어주고 여기가 리테스팅이 돼야 되는데 뚫어주고 이렇게 리테스팅을 눌려서 35,000 정도가 지지층이 돼서 아예 그냥 저가가 쭉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리테스팅 돼서 확인이 되는 자리가 되면 추가 상승 괜찮고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경계해야 되는 자리니까 어중간한 자리 매수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 혹여나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 꼭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아니면 전 고점들 자리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나 거래량 같은 거 꼭 체크하시라.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35,000원 구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만큼 여기 36,800원. 그래서 갈 길이 좀 험난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상승 가려면 여기에 안착해주고 여기 위에 또 여기까지도 리테스팅이 또 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때로는 여기 정도가 돼야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조금 물음표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언제든 빨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경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금액대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주가는 싸게 사야 이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C넥스고요. 굉장하게 좋은 추세로 올라와주고 있어요. 정말 아둥바둥 하고 있다 얘기 드렸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저항 구간을 꾸역꾸역 밀어내다가 결국 털어내고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가 또 반대로 안착이 돼주면 또 좋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MCNX는 여기가 이탈 안 되는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이탈 여부가 안 되는 게 확인되면 매수도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왜냐면 바닥 대비가 아니라 이미 금액대는 위에 형성되어 있죠. 매물대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마무리했다고 얘기드렸죠. 하락 추세 마무리된 것 같다. 된 것 같고 올라와 주기 때문에 이게 또 돌파 매매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게 구독자분이 제가 드리는 것들이 돌파 매매로 하시는데, 저가 대비는 돌파 매매 맞는데 이게 재차 바닥으로 올라와서 바닥 지지 확인 정도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바닥이 아니라 이건 좀 추가 가대 낙폭, 그래서 펀더멘털 이상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의 바닥은 제가 볼 때는 43,000원이었던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왔기 때문에 공략해보자지 돌파 매매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싸게 샀던 건 샀으면 더 좋았겠죠. 좋았겠지만 이 싸게 샀을 때 여기에 있었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추가 낙폭 구간이었다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가 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금액대만 지켜주면 되니까 우리는 손절 라인과 지지대만 잘 체크하면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보유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MCNX도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하지만 만들어 얘기 드렸죠. 저항선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는 꼭 돌파가 필요하다. 꼭 여기가 1차적으로 돌파가 필요합니다. 46,000원 정도가 정말 돌파되고 안착이 돼야 정말 맘 편한 보유는 되겠죠. 아직은 불안한 시국에 있는 건 맞아요. 하루 좀 뚫어준 것 뿐이니까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하면 안 됩니다. KT 알파고요. 디즈니 플러스 채널 얘기 몇 번 드렸는데 IHQ 얘기 드렸죠. 같은 사실 좀 테마이긴 해요. 하지만 이 친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 친구는 많이 올라서 이런 건 이제 좀 돌파 매매 개념이 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그 매물대 구간대 있는 것이고 다시 올라와서 했다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상승폭이 꽤 크죠. 크죠. 바닥으로 보면 충분히 여기가 바닥 구간 이 정도로 봐요. 이것도 보면 굳이 보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추가, 요 정도 앞으로 보고 요 정도가 바닥으로 사실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이 친구의 메리트 뭐냐면, 일단 지워놓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상승 들어왔는데 정말 나간 흔적이 없어요. 나간 흔적이 없는데도 주가가 눌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단기 고가 놀이 패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만원 이탈 안 하면 초기적으로 괜찮지 않나 싶고, 추가적으로도 여기 금액대 9,600원 정도, 여기죠. 여기 지지대가 확연히 자리 잡은, 이게 이평선 지지와 같이 보시면 돼요. 이 기준봉의 절반치와 여기, 그래서 한 9,500원 정도 될까요? 여기 이탈 안 하면 또 11월 재료잖아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고가놀이, 여기서 분할 해보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도 잘 고가놀이 하면서 이평선들이 올라와주기 기다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매매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이런 지지 금액을 바닥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바닥 깨지면 던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 알파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청자분이 좀 이렇게 직장인이니까 이렇게 돌파 매매 사실 어렵고 대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좀 장기 재무성 좋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얘기 드려서 또 찾아왔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괜찮은 것들 두 개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SJM이라는 회사고, 보시면 얘도 장기 바닥권으로 보여요. 장기 바닥권 보이고, 이제 보시면 그 W 쌍바닥 패턴이죠.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지금 이제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왔었죠. 큰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그 상승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할적 매수로 4,800원, 4,400원 구간 나눠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친구는 이렇게 여기 내려와도 잡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닥 매매로 우상향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트만 봐도 대충 사이즈는 나오고 답은 나와요. 하지만 굳이 또 우리가 재물을 확인한다면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 많이 설정하시면 안 되겠죠. 금액 보시면 재물을 잠깐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장점 메리트만 몇 개 보면 됩니다. 일단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변동적이 빠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좀 줄어드니까 분기별로 40억, 40억, 20억 이렇게 줄어드는 예상치 하여간 나왔고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건데 자, 부채 비율은 소형지치고 상당히 양호하죠. 자본 유보율은 엄청 풍부하죠.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굉장히 건전하고 좋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퍼가 0.3배, 0.5배예요. 퍼가. 그래서 EPS 만원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자동차 섹터가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조금 작년 좀 하회하고 있지만 자동차 섹터가 조금 다시 한번 되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고 조금 많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고 재차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다시 여기서 만들어 보면 조금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SJM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 보시면 이때 터였던 거래량 이렇게 주가 반납하면서도 큰 매도 물량 나온 거 없어요.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저가에 담아가는 거 유효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외국인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개인이 매도 포지션으로 끌어내려지고 있다.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좀 진득하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종목인데 CJ 제일제당입니다. 그냥 식품주로 단순하게 제가 요즘에 식품주를 얘기 몇 번 드렸죠. 풀몬 얘기 드리고 식품주 나쁘지 않다 얘기 드렸더니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식품주를 왜 지금 보지 얘기 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뭐 곡물 가격이 오르고 다 좋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이런 애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왜냐? 원자재 값이 많이 드니까 상품을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뭐 풀먼이나 CJ제일제당, 대상 뭐 이런 것들 다 빠졌던 게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계속 올라가면 이제 판매 단가를 인상하죠. 라면 그 종목들 뭐 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판매 단가를 올립니다. 판매 단가를 올려요. 올려서 팔면 다시 매출은 늘어나고 영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이고 뭐 곡물 가격이 오르고 하지만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와서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빨리 반등하고 내려오는 것들도 체크 포인트긴 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판매가를 인상하고 그러면 매출이 견인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 진정되고 내려가면 순위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고 더 개선되면서 주가가 갱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원자재 관련주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고, 어떤 원자재가 빠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인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자재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식품주도 조금 가져가시긴 괜찮다고 보여요. 좀 방어주이기도 하고 시장 방어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지도 않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CJ제일제당은 다른 게 있죠. 제가 CJ제일제당을 식품주로만 보고 절대 접근하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신사업 부분에 바이오 플라스틱인가요?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썩지 않는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이래가지고 썩는 플라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신소재를 하고 있죠. CJ제당이. 그래서 보시면 단순 식품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얘는 어, 자,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퍼 6배, 16배, 16배 이렇게 돼 있고,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좋죠. 영업이익 우상향 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좋은, 바닥권에 있다 그러면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체크. 근데 얘기 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은 여기 예상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좀 보셔야 되고, 업황이나 이런 시장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신소재, 요거죠. 바이오 플라스틱 요런 거 기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친환경 플라스틱 우리가 만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있어요. 새로운 재료가 있고 식품주로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 우상향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장기 우상하기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지금 금액을 잠깐 다시 체크해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찐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좀 묻어가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1차, 2차 분할 매수 하시면 좋아요. 1차 매수 확인해보고 2차 매수. 그래서 여기서 이탈해가지고 던지고 여기서 다시 본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급하실 필요 없이 좀 바닥권 이쁜 금액을 줄 때 담아볼만 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도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면 좀 진득하게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좀 말이 좀 자꾸 말리는데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저가에서 진득하게 성장 가져갈 수 없다. 삼성전자만 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짧게 끊어가시자는 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내일장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